친정아버지 발인 날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저는 울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짐을 먼저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은 아무 설명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시댁 쪽이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엄마 책임져.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도 이 결혼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딸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늘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말없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의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였고 저는 여전히 딸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울지 않는다고 이상할 건 없었지만 위로 한마디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방이 햇빛이 잘 들어.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이 상황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자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벌잖아. 우리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말들은 모두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도 없잖아. 그 말이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갔다는 게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실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 때문이기도 했고 앞으로의 삶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선택권 없는 자리에 서지 마라. 그 말이 그제야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미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켜둔 채 소리를 높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참는 사람과 판단을 미루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엔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들까지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낡은 외투, 오래된 수첩, 그리고 서랍 가장 안쪽에서 나온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통장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금액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보다 선택할 때 더 많은 걸 남긴다. 아버지는 제가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설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 통장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검사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남긴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 손이 아닌 통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시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불안해진 쪽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부양은 미덕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강요되는 순간 그건 책임이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인생을 당연하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이미 다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 기준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